지금 빨아가면 면해요 이거? 그럼 뭐 30점 올라간다니까 더. 지금 문제까지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1번 봅시다. 자, 일단 뭐 정비법이니까 일단 한번 틀 한번 적어보고. 자, 또 한번 풀어보실래요? 뭐가 나오는지? 이걸 자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으면 그 다음에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서 결과가 똑같은데요. 정비계획을 이제 여기선 둘로 나눠놨잖아. 물론 이건 구와 특별시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입안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져 있죠. 수립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시행자, 공공, 민간, 중에, 조합. 조합이라면 둘밖에 없죠? 여기서는 어떤 조합이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과 재건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신권을 따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분양통지 및 공고.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분양 신청기간을 알려주고 신청기간 때는 신청 안 한 사람 현금 청산해줍니다.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그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이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공사 시에서 분사 끝나면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로 끝납니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조성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는 권리 이전 고시. 소유권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가 넘어가는. 저번에 아마 이 구역 지정하는 그 효과까지 정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서 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 특광, 시장,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 시장문수 요 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치시, 자치도, 시장문수, 구청장 등 줄이면 시장문수. 시장문수가 주로 다 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구역지정부터 들어가는 거 위치가. 구역지정에서 1번 보시죠.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문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이걸 개발법과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는 정비구역 지정과 요 전을 나눠가지고 여기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 해가 되는 행위를 여기서 통제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통제하는 이 내용은 어디랑 같다 그랬어요?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이랑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면 허가돼서 하나만 좀 빠진다는 게 차이점이죠? 대수선만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는 차이점이 있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매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붕괴 우려가 있을 때 안전조치 그거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뻔한 내용이고 여기라면 이제 요 구역 지정이 똑같은 얘기고 지금 하는 게 이 얘기고요. 요거 전이라면 뭐 예정구역이 됐든 정비구역 수립 중인 곳이 됐든 여기서는 원래 통제할 필요 없는데 투기 우려가 있을 때 통제할 수가 있어요. 3년 내에서 1회 안에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통지를 했다라면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 행위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만 통제받는다. 여기랑 차이점. 지금 이런 게 항상 어느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있는 문제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리는 거예요. 예. 파악하고 풀었어요 아까? 자, 허가를 받아라는 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농민들이 탈곡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이게 경매한 것이지 이걸 허가를 받게 하겠습니까? 이게 생업에 관련되는 경매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공작물 중에서. 탈곡장이 됐든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됐든 고추 건조장 이런 걸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정비구역 안에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는다. 물건을 1월 이상
어떤 물건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 쌓아놓을 때가 허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라면은 여기는 시행자가 손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 경미한 것입니다. 건축의 대수선. 이것이 글쎄 개발구역 안에서라고 물었다라면 이것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만 정비구역에서는 이것이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차이점을 하겠잖아요. 이게 개발법에서 물었다라면 이게 지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비법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4번의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성채취다. 개발에 지장을 안 주니까요. 거기다가 자연환경도 손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보는 겁니다. 5번의 경작지에서 관상중목 임시식재.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렇게만 나왔으면 경미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왜 허가 대상이에요? 경작지이기 때문에. 경작지는 원래 그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경작지에서 심을 때만큼은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허가 대상이 되는 답이 5번이 돼요. 2번의 시장우수는 정비구역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제 구역지정권자라면 해제를 해야만 되고 구청장처럼 요청권자라면 요청을 해야만 되는, 할 수 있다는 거 해야만 되는 그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유라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정비법에서는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구역 두 가지 예제로 나눠지죠.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됐다면 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3년 내 안 하면 그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 아닙니까? 이건 이거죠.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해제하는 거. 여기서부터 사업시 인가신청 사이를 개발국과 달리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있고 민간에 비해서 조합이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랑 순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랑 두로 나눠지는데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한다라면은 먼저 시행자로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요거 전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법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이 한다면 먼저 구역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받아서 조합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로서 사업적 인가로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상태에서 2년, 3년 둘, 셋 요거를 기본 틀로 잡으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건 그대로 이렇게만 그림에서 딱 연상이 되시면 돼요. 각각의 신청이 없을 때죠.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을 때 해제하라.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사업시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둘 셋이고, 만약에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바로 조합을 만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예외적 경우에 따라 조합 구역에서부터 바로 조합 설립인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4에서 3으로 줄어든. 이게 조합이 할 때 아닙니까?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바로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바로 사업시 인가 신청을 따집니다. 이것은 7에서 5로 줄어든. 이게 다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나오면 그냥 알아서 하실 분만 제가 하시라고 있고. 그래서 1번이 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고시를 그럼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요거만 따지면 돼요. 지금 여기는 무엇으로부터?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구역 고시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할 때? 그러면 구역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물어보네요? 2년이잖아. 2번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인가? 조합이 사업시인가를 따진다. 조합에서 사업시인가 3년이 돼야 되죠? 이거 틀렸잖아. 그래서 3번은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이건 구역에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얘기하네요. 괄호 속에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죠.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부터 요거 따지는 3년. 응? 4번의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고시로부터 5년 내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구역에서부터 사업시 인가 신청 사이 5년을 얘기하네. 5번 재개발 사업의 조합의 추진위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사업시 인가 신청 사이 5년을 얘기하네. 6번 재개발 사업의 조합의 추진위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사업시 인가 신청 사이 5년을 얘기하네. 7에서 8년. 7에서 8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 내요. 둘에 둘이잖아. 둘. 여기서부터 요거. 그죠? 자, 3번.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 그럼 우리 정비사업은 항상 세 가지 정비사업을 놓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우리 달동네와 반쪽짜리를 얘기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보통의 정비사업이라고는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재건축 사업과 나눠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 그래도 뭐 요거 어떤 사업이지 하는 거는 저번에 했었지만 심심하니까 또 한번 짚어는 볼까요?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성비는 어느 사업을 얘기해요? 재개발이죠? 네. 양호밀집 나오면 어느 사업을 얘기해요? 양호밀집. 단독이나 다세대 간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어느 사업입니까? 반쪽짜리죠? 양호밀집, 열악밀집이면. 열악밀집. 극히 열악 과도밀집. 자, 방법 5가지, 이제 방법 5가지. 우리 5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관리 책임에 따라 건물 주는 만큼 하나. 건물 말고 땅 줄 때 쓰는 환지로 쓰는 거 하나. 건물 줄 때는 관리 처분 계획, 땅 줄 때는 비슷한 환지. 가장 간단한 시행자가 기반설만 고쳐주고 주택은 스스로에게 맡기는 반쪽짜리 방법. 시행자가 아예 취득을 해서 수용을 해서 취득한 다음에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해주는 수용 방법. 둘 이상을 섞어 쓰는 혼용. 5가지인데 여기는 몇 가지 방법 씁니까? 5가지 다. 여기는요 2가지가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요거는 관리 처분 계획 하나. 여기가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주는 보통의 것과 비슷한 환지 2가지만 쓴다. 여기는 아파트 재건축이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나 건축한다.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는 관리 처분 계획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고칠 게 워낙 많아서 5가지 다 허용이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 등이지만 특히 오피스텔 얘기 따라 나오는 거 있죠?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줄 수 있어요? 여기서만. 일정한 조건을 같이 해주면 줄 수가 있죠? 어느 지역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전체 면적의 30% 이하. 잘하시는데? 자, 3번 봅시다.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가. 1번.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은 재건축. 재건축이 다른 방법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는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재건축이잖아. 요거 맞고. 2번 정비계 전번호를 수용해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주택에 우선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주택 위에 토지라면 아무데나 줄 수 있다 그랬고요. 이거는 어떤 수용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 결국 이거는 혼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과 환지를 혼용하는 이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혼용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면 틀리죠. 이거는 3번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재건축. 이게 답이 되는 게 재건축에서 환지 못합니다. 환지로 나오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개선 사업과 재개발 둘만 있잖아. 4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건설을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재개발, 재개발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거. 그리고 환지로 공급하는 재개발. 자, 4번 봅시다. 다음은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를 건설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빈 곳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건축에서 오피스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준주거가 앞에 나오겠네요. 준주거나 상업지역처럼 토지를 높일 곳에서만 이렇게 건설할 수 있게 해놓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1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다음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민간에 놔야 안 된다 그랬잖아. 민간에 놔야 안 된다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이거 시행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환지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다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되는 게 어디예요? 재개발이지 뭐.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개발법과 비슷하다. 토지 등 소유자도 되고 조합도 되고. 여기라면은 둘 다 안 된다 그랬죠? 달동네라면은
그곳에 있는 토지공사는 너무 시행자가 될 능력 없다고 봤고 이들이 조합 설립에도 마찬가지죠. 조합원이 이 사람들이 되는데 달동네라면 아예 능력 없어서 못 시키고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기반서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정할 필요 없다. 달동네든 그 반쪽짜리 둘 다 그래요. 둘 다 안 돼. 여기라면은 조합은 되지만 여기가 안 되지. 여기에 대한 예외, 주로 예외는 재건축이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단체를 만들어서 하라. 조합 설립 의무가 있어 조합은 설립해야 되지만 특히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작은 사람이 할 때는 굳이 조합 설립 안 하고 그 사람들끼리 해도 된다. 여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여기서도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안 된다면 둘로 다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랑 아니면 기타 나머지 방법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죠. 반쪽짜리는 특수해서 기반서는 시행자가 원래부터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하게 좀 나오긴 좀 힘들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건 정확히 아셔야 되고 반쪽짜리로 한다면 시장 문수 등이 할 때는 아예 동의도 필요 없고 원래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게 기반서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시장 문수가 만약에 직접 안 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하게 한다면 이 사람 지정할 때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 지정 이런 구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타 방법이라면은 시장 안수가 하든 주택공사 시키든 특수법인을 시키든 공동시행을 맡기든 쫙 다 시장에서 정할 때부터 특이한 동의요건이 여기 따로 적용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달동네 세입자가 많아서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고자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수 갈 때 쫙.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시장수 등이나 공공시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사유가 많아서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나오더라도 그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외 아예 안 하고 우리 공동시행할 때도 지금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단독 시행하거나 공동시행할 때 공동시행도 잘 안 나오지만 굳이 한다라면은 누구랑 공동시행하는지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처럼 민간 시행자가 옛날에는 재건축에서는 공동시행자로 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되니까 누구랑 큰 의미가 없고 공동시행 나오면 동요건적으로 정도로 좀 생각하시지 않았는데 여기는 반쪽이라 아예 간단한 것이라 공동시행이 유일하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있더라도 이런 데서 보통 공동시행을 한다면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여기라면은 이 특수한 동의 요건이 따로 적용되죠? 다 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갖고 그래서 일단 5번은 간단한 얘기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아예 민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6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기구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때 즉 반쪽짜리 방법이 아닌 나머지 방법을 얘기하네요. 기타 방법? 기타 방법으로 할 때 일정한 경우는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기타 방법으로 할 때 이 특수한 동의 요건을 단독이든 공동이든 따로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에요. 이건 지문으로 한 번 정도 간단하게 등장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문제에서 하는 건데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 두 동의 당연히 다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요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묻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법에서 나오는 이걸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세입자 세대 수가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하 그게 법에 나오는 숫자에서 그 숫자를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작다 그랬잖아.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려고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세입자 세대 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라면은 우리나라 참 세입자 많단 말이에요. 자기 집 있어도 다른 데 가서 세입하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달동네인데 그게 2분의 1 이하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굉장히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이 마련돼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세입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경우가 아닌 거 됐을 때 1번에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이미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사가 인정을 한다면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니까 사업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이제 그쪽에 가서 옮겨 살면 되겠네요? 이때는 동의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세입자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이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이 숫자는 좀 알만한 숫자고 맞아요. 맞게 돼 있어요. 이 숫자를 알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관리 채무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때랑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때랑 여러분 인가받은 관리 채무에 따라 한다면은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 관리 채무계 수립하고는 그 세입자의 세입자에 대한 세입자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그거 평가액도 다 나와 있거든요. 세입자를 이제 나중에 내보낼 때 제대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관리 채무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환지로 공급한다면 역시 세입자는 그냥 보호받아요. 소유자가 환지를 나중에 취득을 하죠. 나중에 소유자가 취득을 해요. 환지에 대해서. 그러면 종전에 토지에 있던 세입자는 소유자가 받을 환지로 거기로 그대로 가서 권한 행사하죠. 그대로 권한 행사하잖아. 혹시 땅이 바뀌어 좀 수익이 줄었다 늘었다 그러면 뭐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세입자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동의를 받아도 되지만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어서 5번이 되는 게 이게 수용 방법 아닙니까? 수용 방법. 제가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수용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소유자도 떠난단 말이에요.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차익을 못 내서 소유자가 떠날 판인데 세입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때는 세입자 동의를 꼭 받아야 돼요. 생략 못해. 대표적으로 못하는 것이 5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2번 숫자를 바꿔낼 수도 있고 아닌 예로서 수용 방법. 자, 7번 보시면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달동네 없다.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장수 등이 공동 시행을 정하는 경우 시장수가 공동 시행자를 정해줄 수 있거든요. 공동 시행을 정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성 얻어야 된다. 이게 틀렸지. 원래 공동 시행할 때는 과반성이가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달동네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달동네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여기는 아예 공동시행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동이 토지 소유자 3분의 세입자 세대도 과반수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공동시행 할 때는 과반수동이지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개선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과반수동이 맞습니다. 3번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재개발 사업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걸 재건축에서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내니까 이 지문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4번의 재건축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설업자 등수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이니까 공동 시행할 때 동의 요건은 여러분 제가 물으시면 좀 답을 해주세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물어보는데 왜 입을 탁 닫고 과반수동이죠? 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건설업자 등수자랑 할 수 있다면 틀리는 게 재건축이었어요. 지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의는 이제 동의요건만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자가 정비기관에서 정비, 기반설,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즉 반쪽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반쪽짜리를 줄여서 얘기하지만 지문 낼 때는 다 써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할 때가 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지문이 너무 길어도 안 되거든. 하여튼 이 반쪽짜리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시장수가 직접 시행하대. 시장수가 시행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동의도 필요 없고 토지소유자가 과반성을 얻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개선사업을 반쪽짜리로 할 때 특이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할 때만큼은 공동시행이 유일하게 없죠. 기반수만 싹 고쳐주면 끝나는 건데 뭘 이걸 대단하다고 공동시행까지 합니까? 이건 유일하게 없는 케이스지.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핵심은 다 다른 겁니다. 지금 8번의 다음은 정비사업 대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정비사업의 대행.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민간시행 전부 대행이기 때문에 민간시행자가 아예 못할 때, 민간시행자가 아닌 토지공사나 조합이 못할 때 시장운수 등이 대행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괄호 속에 조합을 설립한 건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행이 가능하다. 대행이 가능한 사가 크게 두 가지예요. 시장운수가 판단을 해서 저 민간인이 하는 사업 못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든지, 요건 또 하나는 직접 하는 이 민간인이 스스로 못해서 판단해서 대행을 요청할 때죠. 본인들이 못해서 대행을 요청할 때니까 반만 넘는 사람이 못하면 못한다 그랬죠? 과반수 동의란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정비법의 동의권은 그 사유별로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행을 요청하는데 본인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반만 넘는 사람이 못한다는 못하는 거지. 뭐 이거 3분의 2에서 5분의 4 갈 필요 없죠.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반수 동의. 2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이나 토지소유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시장운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이 가능하다. 이 대행 가능한 사유가 이 두 가지 사유, 1, 2번 사유. 그런데 1번을 바꾸는 게 쉬운 거죠. 동요권을 바꿔서. 3번의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의 귀속될 대전화 호출을 압류할 수 있다. 대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를 대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계산은 누구 계산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 그랬잖아. 이름만 대행자 이름으로 하지. 계산은 시행자 계산이란 말이에요.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대행자가 열심히 만든 거 다 시행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 대신 시행자에게 귀속이 되고 단지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달라. 보수 비용만 청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전을 당연히 일반 원칙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에 시장운수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시장운수 등에 승인해야 됩니다. 우리 대행자 중에서 뭐 지정개발자가 됐든 토지대공사 등이 됐든 시장운수가 아닌 대행자가 대행한답시고 시행자 망칠까봐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 얘기죠. 이때는 시장운수가 지켜주겠다. 시장운수 승인을 미리 얻어라.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시장운수 승인 정확합니다. 5번의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대행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대행 사업 완료 고시일까지 이때까지 하는 건데 시행자 이름 및 대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바꿔놨죠? 네, 자기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둘이 바뀌어져 있어요. 9번 문제 보시고 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어떻게 추진을 구성합니까? 구역 고시된 이후에 조합 만들기 전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에 설립인가 신청 전에 설립인가 동의를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시한다. 추진회는 조합을 추진할 위원회이기 때문에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준비 업무 중에 하나가 창립총회예요. 원래 총회라면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만 창립총회는 조합을 창립하기 위한 총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 만들기 전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가 틀렸느냐? 어디 맞아요. 일단 설립인가 신청 전에 하는 거라 그랬는데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뭐 정관 확정하고 대의원 뽑고 의원 뽑고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창립총회를 통해서 갖춰놓은 다음에 설립인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가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했다라면은 나중에 다 뽑아놨는데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무효가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개최하라. 이게 정확한 시기입니다. 네. 자,
이거를 예를 들어 설립인가 후에 설립인가 후 설립 등기 전에 개최하라. 그렇게 틀리게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설립인가를 받고 나선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되죠? 그때 하는 게 아니라고 설립인가 신청 전에. 법인이기 때문에 형식상 등기는 나중에 받아야 성립을 하지만 설립인가로 사실 다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 전에 뼈대를 갖춰놓고 인가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설립인가 받은 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가신청 전에. 그렇게 바꿔낼 수도 있고. 3번의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건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 요건 맞죠? 5인 이상. 제외한 이것도 아니에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에 대해서. 근데 동의 요건이 틀렸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왜 이것도 과반수냐? 단순한 준비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할 때 인가동의는 쎄지 당연히 센데 이건 준비단체에 불과하고 최소한의 동의권으로 둘 이상 날림만 안 하면 돼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라면 딱 최소한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과반수 동의. 추진을 구성하여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건 어디가 틀렸어요? 시장군수지. 시장군수의 승인이죠. 시장군수 승인. 시도의사 승인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승인. 시장군수 등이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장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 그리고 관리청의 수립 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 어디를 빼야 될까요? 관리청 계획을 빼야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추진회가 관리청 계획을 만들 수가 없어요. 관리청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관리청 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아니 이거 아니라는 건 알면서 누가 만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어요? 저랑 눈이 맞았으면 얼른 대답을 해야 돼. 틀리든 말든. 네? 누가 만들어요? 객관식으로 해드릴까요? 네. 1번 시장군수, 2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3번 시행자. 왜 말을 못했어요? 아이 참 진짜. 아니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다 시행자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시행자가 개발법이든 여기든 당연하죠. 이걸 누가 처분을 해요? 시행자가 처분하고 시행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계획은 이것도 시행자 가지고 시행할 사람이 만들고 가지. 일부러 대답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행자라면 조합이 할 거 아닙니까? 조합이 시행자의 한 종류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의 업무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합 되기 전에 추진회가 할 일이 아니고 시행자 업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진회 업무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 업무 쭉 나올 때도 계략적인 시행계획서까지 나와. 그런데 계략적인이 빠진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정식 시행계획서나 관리청 계획은 시행자로서 조합이라면 조합이 만들어야 될 일이니까 위치를 보고 이렇게. 관리청계 수립 변경은 나중에 이제 총회에서 하죠. 총회에서는 하지. 창립청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준비 업무이기 때문에. 10번 보세요. 정비법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 거. 준비 업무. 시공자 선정. 그러면 시공자 선정이 답인데 이 시공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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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자가 하잖아. 시행자가. 역시 조합이 할 일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도 하잖아. 우리 특히 시공자를 선정할 때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부정이 많아서 특히 뭐 공공이 할 때도 통제하는 규정은 있지만 민간이 할 때 통제를 많이 하잖아. 어차피 이따 나왔을 겁니다. 아마 우리 민간 시행자 중에서도 조합이 할 때랑 토지등록소유가 할 때랑 다르죠. 시기와 방법 제한을 통제한다 그랬죠. 자, 우리 조합이 할 때는 만약에 조합이 한다면 조합의 시행자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어느 때라고 기억이 나세요? 조합 설립.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의 설립인가도 받지 않았다면 조합이 없고 아직 등기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받으면 사실 형체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시기 통제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기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을 통제한다.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쟁 입찰로 선정하라.
경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만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 나가죠. 이것도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 작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 따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이겁니다.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민간시행에서 한다면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행자로 지정됐을 때가 아니고 못 믿어서 나중에 사업시 인가 이후의 시공자.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사업시 인가 이후의 시공자 선정을 썼다라면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할 때만이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라 그러면 시기 통제하는 건데 아니란 말이야. 혹시 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통과를 못할까 봐. 못 믿어서.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라. 그래서 다시 조합이 할 때는 설립인가 후에 통제 안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니까. 그 대신 방법을 경쟁입찰로. 그 대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못 믿기 때문에 시기를 강력히 통제해.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라. 그 대신 시기를 통제했으니까 방법은 자율해. 토지소유가 정하는 약속은 규약이라 하거든요. 조합의 약속은 법이니까 정관이라고. 규약이 정하는 법대로 선정하라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여기서도 나머지 뭐 시장운수나 뭐 주택공사 등이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됐다면 이 사람들은 뭐 시행자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면 되고 시기 통제 안 하고 방법은 뭐 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공사 선정은 이 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서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자는 시행자가 어디서나 선정해. 예를 들어 이 개발법, 정비법 말고 다른 법도 얘기해 볼까요? 건축법에서 시공자는 누가 선정합니까? 건축법에서는 시공자래. 또 객관식으로 해드려? 거기서 사업 시행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죠. 1번 시장운수 구청장이 선정한다. 2번 건축주가 선정한다. 벌써 나와야지 건축주지. 거기서 건축주가 개별 건축물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건축주가 시공자 선정하고 감리자 선정하고 그러잖아. 주택법에서는 누가 선정해요? 시공자를. 주택법에서는. 거기서 시행자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 시행자처럼 느낌 잡으시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역시 객관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번 시도의사, 2번 사업주체. 원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무슨 큰 사업을 하니까 사업주체라고 하잖아요. 시공자. 다 원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법이 이렇게 참 제대로만 쉽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만. 답이죠? 이번에 조합설립이란 창립총회이고 추진을 한다 그랬고 계략적인 신경이 있었잖아요. 계략적인이 빠지면은 조합의 업무이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에요. 토지소유가 동의서 접수. 동의서는 왜 접수하는 거? 이게 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립인가 동의 생각나세요? 재개발이면 431, 재건축이면 단지 아니면 4343, 동별 과반수 단지 바뀌면 4332. 그 업무예요, 이게. 5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어요, 이거. 전문가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 선정할 때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 사람 선정할 때. 경제입찰이지 뭐 공정하게 선정해야 되잖아요. 자, 10분 쉽니다.